사실 이분이 없었으면 이런 게 절대 성립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신한자산운용의 정성환 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상당히 어려워졌던 받쳐주면서 지수가 소폭 오르는 근데 그거에 맞게 수익을 냈으면 좀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초반부터 센데요. 그 비결이 뭔지.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저희 이제 쩐썰의 오건영이 벌써 이제 횟수로 2년째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 쩐썰의 이 고수편 이런 게 절대 성립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쩐썰의 고수 첫 회편에 출연해 주셨던 분입니다. 신한자산운용의 정성환 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1타 강사 정상입니다. 삼성전자가 핸드폰도 1등 해야 되고요. 네, 비메모리도 1등 해야 되고요. 네.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맞는 거고요. 근데 그 뒤를 봤을 때 좋은 주식은 많죠. 좋은 주식은 항상 많은데 문제는 가격이거든요. 시즌 2에도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지난번 시즌 1에 예. 제가 출연했을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네네네. 땀 왜 이렇게 많이 흘려요? 긴장하셨나봐요. 네, 좀 긴장했고요. 네네. 진짜. 근데 오늘은 또 이제 한 분이 더 계셔가지고 예. 이 3대1의 압박 속에서 등치 한번 보시면. 네, 또 긴장이 좀 되고 있고요. 예. 시즌 10까지 쫙 롱런을 하셨을 때 시즌 10이요. 야. 제가 더욱더 네네. 업그레이드 돼서 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장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용 성과가 되게 탁월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네네. 저희가 이제 금리 초입 상승 초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했었고요. 네. 저희 펀드가 최대한 이제 잃지 않기 위해서 네. 좀 방어 운전을 좀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네. 그 코스피가 한 15% 정도 올랐는데 네. 저희가 20% 중반 정도 네네. 수익을 내서 빠질 때 방어를 잘했고 네네. 올라갈 때 이제 수익이 나다 보니까 네네. 저희 펀드에 지수 3,300에 들어오신 분들이 네네.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작년 올해만 좋으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 3, 4년 계속 좋으셨잖아요. 지속 가능하게 그래도 양호한 성과를 내시는 네. 그런 비결. 초반부터 센데요. 그 비결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수익을 조금 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펀드는 이제 특정 종목에 집중이 많이 돼서 네. 수익이 너무 많이 나면 차익 실현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계좌에 고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공모펀드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기에 가입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이제 펀드 수익률이 50% 났다가 다음에 마이너스 50%가 나면 마이너스 50%에 가입하시는 분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 폭을 좀 줄이면서 꾸준히 알파를 내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수는 그대로인데 펀드 수익률이 한 60% 나더라. 네네. 이렇게 되는 결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상반기 시장을 한번 좀 되짚어보고 하반기를 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장은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갑자기 상당히 어려워졌던 이런 시장이었고 작년에 이제 투자의 사계절 네. 말씀드린 거잖아요. 1993년에 이제 국내에 소개된 우라가미 구뇨의 네. 네. 투자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처음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추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금융 장세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경기가 다시 돌아서면서 실적 장세가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네. 올라가는 구간 이 부분을 역금융 장세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고 나서 경기가 불어지는 구간 네. 겨울이 옵니다. 네. 이걸 역실적 장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항상 이 사계절이 반복되듯이 네. 계속 이 투자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럼 올해는 어떤 계절인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봄이 길어지는 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봄이 왜 길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역사적인 금리 레벨 때문에 네. 이게 여름으로 못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미 여름이 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여름이 왔어야 되는데 못 온 이유는 이제 스티키한 물가 상황, 네.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럼 금리 레벨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올해 상반기장이 생각보다 금융 장세가 더 오래 가니까 네. 그 고포주들이 더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밈 현상. 네. 이 봄이 너무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식이 더 갑니다. 기존에 딴 좋은 종목들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기존 종목들을 팝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또 삽니다. 멀쩡한 주식들이 안 오르고 있었는데 빠집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봄이 좀 너무 길어지는 7월인데 아직 봄인 거예요. 결국 여름은 올 거잖아요. 근데 천천히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이 조금씩 상향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여러 섹터의 온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여름이 이제 시작될랑 말랑하는 그 시점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들이 EPS를 조금씩 상향 추정하면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한국 시장에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네 하면서 한국 시장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해외 자금들은 삼성전자만 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만 샀기 때문에 해외 자금들도 금융장사로 투자를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 근데 기업들로 보면 리오프닝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그 실적 장세가 나온 기업들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극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장세 아직까지는 봄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름이 언제 올지는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름에 오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이제 여름이 오기 시작하는 실적 장세에 돌입하면 우리가 살 종목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봄의 끝물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지금 포모에 있던 주식들이 예전에는 위로만 변동성이 생깁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위아래로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아래 변동성 주는 이제 지금 주도주를 뭐 편승해서 밑에 내려왔을 때 박스권 매매를 잘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름으로 오고 있는 종목을 바텀 피싱을 조금씩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 우리나라 주식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와 해외 투자 중에서는 미국 투자 어느 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삼성전자가 이제 저희가 삼성 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사들이 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쪽도 쭉 보는데 야데니 대표가 그 최근에 롤링 리세션을 말씀하셨던 이분이 S&P 500 저점을 정확하게 맞추셨거든요. 보통 이제 잔병이 많으신 분들이 큰 병이 안 걸리시잖아요. 어제는 머리가 아프고 오늘은 무릎 아프고 하면 매일 병원 가는데 이분이 큰 병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롤링 리세션이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크게 침체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향후에는 소프트 랜딩 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엄청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한 이거의 내용에 보통 호프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호프 사이클에 맞는 게 딱 정확하게 미국입니다. 작년에 보면 이제 주택 경기부터 부러졌잖아요. 그러면서 기업 주문이 축소되고 기업 이익들이 이제 쇼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고용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 피크 우려가 있었는데 호프의 E가 인플로이먼트 고용입니다. 이게 우려가 생기면 경기가 침체로 가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주택이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수 서비스업 경기를 받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작년에 박살났던 기업 주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업 주문이 돌아오고 나면 그 뒤에 이익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나빠지는 게 피크아웃 하고 있는데 이전에 나빠졌던 거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그 뒤에는 약간 제조업이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오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수출 기업들 비중이 높아서 코스피 이익이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차원에서도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실적 측면에서 보면 그 미국 기업들은 고용이 상당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이클이 부러질 때 고용을 엄청나게 빨리 줄이고요. 투자도 확 축소를 했습니다. 근데 IB들은 그 뒤에 이 실적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대다수 빅테크 기업들이 다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미국 시장 보시면 어떤 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는데 어떤 날은 구글이 올라갑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이 전부 다 좋아지는 사이클보다는 종목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완전 종목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한국장은 제조업 경기가 받쳐주면서 지수가 소폭 오르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한국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나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포모의 감정이 좀 지배하기 쉬운데, 이런 시장일 때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시장을 좀 보시는지 의견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하신 시점이 코로나 직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신 분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터져서 엄청 손실난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운을 탓했어요. 그래, 우린 지금 또 공부를 하자.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엄청나게 학습도가 올라갔고요.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탈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수익률이 안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예 포모 주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면 포모 주식을 일찍 샀는데 빨리 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포모 주식을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 조금 들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 박탈감을 먼저 떨쳐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게 상대 비교잖아요. 그것보다는 절대 수익률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예적금 금리가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채권 금리가 뭐 4% 중반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으로 20% 냈으면 많이 낸 거거든요. 그러면 20% 30% 낸 내 수익, 적금을 가입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건 같아요. 투자의 목적 부분들, 뭐 1년 투자든지 10년 투자하는 자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노후에 쓰는 자금이 있거나, 그럼 안정적으로 벌어야 되죠. 그럼 20% 버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 크게 또 베팅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투자는 성격에 맞게 내 수익률이 나왔느냐, 근데 그거에 맞게 수익을 냈으면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도주로 많이 버신 분들도 봄의 끝물에는 위아래로 많이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가 이익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불안하시지 않으시면 계속 성장주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컨빅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수익은 많이 났는데 이게 언제 손실 날지 몰라서 불안하시면 지금은 그거는 투자 포인트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쪽에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냐면, 그 전에 내 주식이 안 올랐잖아요. 그 포모 주식만 올랐고, 근데 2차 전지 섹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내 주식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실적은 좋은데.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역으로 박앤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거의 가장 기본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주신 건데, 멘탈 관리, 그 다음에 마음 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목적, 그 다음에 투자의 시기열 스팬,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원래 저기 처음에 소개하실 때 삼성전자 1타 강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 얘기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 삼성전자 얘기를 2부에서 이어가시죠. 주식시장에 보면은 영원한 1등이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과감한 투자했고요. 지금 언론상에는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가 애플 대 삼성전자. 미세하게 이겼을 것이라는